지금부터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므로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의 목차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 중에서 2023학년도 신입생인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성취평가제, 미이수 제도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눠드린 선택과목 안내서의 내용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회고사가 끝나고 7월 10일 월요일에 할 선택과목 박람회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수강 신청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고교학점제란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고 학점을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수강하게 해 기본 학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도 국어, 영어, 수학 등 공통 과목을 들으며 기초 소양을 쌓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여러분은 본인의 흥미와 적성, 진로에 따라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여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이수 기준, 즉 수업 출석률과 수업을 얼마나 잘 따라갔느냐를 기준으로 이수와 미이수를 판정하고 이수 판정을 받은 학점들을 누적하여 기준 학점인 192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고교학점제는 25학년도에 전면 시행되는데 23학년도 1학년인 여러분은 제도의 단계적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분과 2, 3학년 선배들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수업량 기준을 이야기하는 용어가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용어만 변경되는 것으로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이때 3년 동안 총 이수해야 할 학점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총 12학점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또 다른 점은 공통과목 중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평가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3년간 들을 교과 과목을 분류하면 모든 학생이 수강하는 공통과목과 선택에 따라 수강하는 선택과목이 있습니다. 이 선택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가제도를 살펴보면 현재 2, 3학년 선배들과 같은 방식으로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은 고등급이 표시되며 진로 선택과목만 성취평가제로 진행됩니다. 방금 나온 용어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성취평가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취평가제도입니다. 기존의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로 비율에 따라 등급이 부여됩니다. 즉 상대평가로 같은 과목을 듣는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취평가제는 절대평가로 누구보다 잘했냐가 아닌 그 과목을 얼마나 잘 알게 되었느냐를 평가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전에 입학한 여러분은 아까 설명과 같이 진로 선택 과목만 성취평가제가 적용되고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기존의 상대평가, 즉 고등급이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미이수 제도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5학년도에는 과목 이수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해당 수업을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하며 학업 성취율, 즉 1회고사, 2회고사 수행평가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했을 때 100점 만점에 40점을 넘어야 그 과목을 이수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3학년에 화법과 작문 수업을 신청했다고 했을 때 학교는 매일매일 나왔지만 조퇴를 하여 화법과 작문 수업 출석률이 3분의 2 미만이거나 학기말 성적이 40점 미만일 경우 화법과 작문은 이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40점을 못 넘으면 학점 이수를 못하고, 그래서 192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을 못할 수도 있을까요? 졸업 이수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물론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40점을 넘지 못했다고 바로 미이수를 확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수업의 최소한 성취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40점 미만인 학생들은 학기 말 방과 후와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도 과제 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수했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올해도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해 시행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학기말 성적, 즉 1회고사, 2회고사, 수행평가를 모두 합산한 성적이 40점이 되지 않을 경우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남은 2회고사와 수행평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선택 과목 안내서 책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나눠준 책자를 준비해주세요. 표지를 넘기면 학번과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학번과 이름을 쓰세요. 책자를 설명하는 동안에는 오른쪽 노란색 인덱스에 쪽수를 적어 두었습니다. 해당하는 페이지를 펴서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4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합니다. 이제는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1학년은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배우는데 이때 기초교과인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의 이수학점은 교과 총 이수학점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1학년의 경우 기초교과의 이수학점인 84학점으로 교과 총 이수학점인 174학점의 50%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2, 3학년 학생은 진로 적성에 따라 희망 과목을 선택하여 배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여러분도 내년에 배울 과목을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게 됩니다. 교육과정에 따르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크게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 일반고인 우리 학교에서는 보통 교과를 배우게 됩니다.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고 선택 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는 학점 배당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5쪽을 봐주세요.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교과별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 이수학점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국어를 예로 들면 국어 교과에 해당하는 국어, 문학, 독서 등의 과목들을 통해 3년간 최소 10학점은 이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6쪽과 7쪽을 보겠습니다. 6쪽의 고등학교 교과목 구성에서는 고등학교에 배정된 과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쪽에는 과목 선택과 대입 체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가에는 교과 영역별 수능 과목이 나와 있어서 수능 과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선택 과목과 대학 교과 이수 기준에는 수능 영역을 지정한 대학들이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는 이공계열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있음을 알고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 요강을 살펴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봐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있느냐에 따라 성적 산출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보통 교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취도는 절대평가를 의미하고 석차 등급은 상대평가를 의미합니다. 주로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은 ABCD 5단계로 성취도를 평가하고 석차 등급, 즉 9등급의 상대평가도 기재됩니다. 이때 과학탐구 실험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선택 과목은 예체능 과목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체육이나 미술 등의 예체능 과목은 3등급의 성취도가 나오고 등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외의 기초, 탐구 과목은 모두 5단계로 성취도를 나누며 등급 또한 기재됩니다. 이러한 기초 과목에는 화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 영어 독해와 작문 등이 있으며 탐구 과목에는 생명과학 원등의 과학과 한국지리, 사회문화 등의 사회 과목이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3단계로 평가하며 석차 등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성취도별 분포 비율, 즉 A, B, C에 학생들이 각각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는 함께 기재되므로 대략적인 상대적 위치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는 물화생지2 교과들과 여행지리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양교과의 경우는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패스 여부만 기재됩니다. 보건 과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목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것들 중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강 신청은 신중하게 해주세요.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 특히 교과 선생님과도 상담하기 바랍니다. 박람회 날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상담은 언제든 선생님과 협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졸업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이수 학점을 잘 고려하세요. 다른 필수 이수 학점은 선택 과정에서 다 이수할 수 있게 되지만 사회과학의 경우 2, 3학년에 걸쳐 반드시 한 과목은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편제표를 설명하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 2로 나뉜 과목은 위계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물리학 1을 듣지 않은 경우 물리학 2를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2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이 3학년 과목에 영향을 주므로 내년만 생각하지 말고 내후년 계획까지 잘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또한 과목별로 다른 성적 산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아래 표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며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과목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는 6조 고등학교 교과목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계열에 치우치게 선택할 경우 나중에 진로가 바뀌었을 때 곤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 인원에 따라 폐강되는 과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강되는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이는 다른 학교와 연합을 통해 수업을 듣는 것인데 우리 학교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인근 학교와 함께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를 비롯하여 3일고등학교, 삼척여자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개설하면 이를 신청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주로 수요일 방과 후나 주말을 이용한 강의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과정입니다. 거리가 먼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원격으로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공동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교육과정 내에 있는 수업이므로 성적이 나오고 과목별 세특도 기재됩니다. 그리고 과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나타내므로 대입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 중 관심 있는 과목이 있다면 공동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인수 과목입니다. 소인수 과목은 적은 수강 인원, 주로 13명 이하인 경우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과목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수업입니다. 온라인 수업은 미이수, 미개설 과정으로 나뉘는데 미이수 과정은 전학을 가며 필요한 수업을 듣지 못했을 경우 듣는 것이고 미개설 과정을 통해서는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은 서로 다른 제도이니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소개한 세 가지 제도 중에서
여러분이 특히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처음 소개한 공동교육과정입니다. 2학기에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문이 나갈 때 잘 봐주기 바랍니다. 11쪽부터 33쪽까지는 과목 선택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박람회와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보고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이제 교육과정 편제표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제표는 36쪽에 나와 있습니다. 편제표란 여러분이 3년 동안 어느 학년에 어떤 과목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수업할지 나와 있는 계획표입니다. 교육과정 편제표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편제표의 윗부분은 학교 지정 과목입니다. 이 과목들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판단하여 여러분 모두가 배우게 되는 과목입니다. 1학년에는 모든 과목이 다 학교 지정 과목입니다. 2학년에는 국어, 영어, 수학, 체육, 한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학년보다는 학교 지정 과목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학년에는 학교 지정 과목이 체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모두 여러분이 선택하게 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이수학점과 필수학점을 살펴봅시다. 과목별로 필수로 들어야 하는 학점이 있는데 학교 지정으로 이수하게 되는 학점과 비교해 보세요. 어떤 과목들이 모자랄까요? 사회, 과학, 예술, 생활교양 교과들은 아직 필수 이수 학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과목들은 여러분의 선택 과목으로 채워야 합니다. 표의 아래쪽 학생 선택 부분을 봅시다. 우선 국어, 수학, 영어 교과들을 묶어서 총 13과목이 있습니다. 그중 3학년에 5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됩니다. 국어를 너무 사랑한다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심화국어 3과목을 모두 들어도 됩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와 진로 방향에 따라 들을 과목을 선택합시다. 사회과학 부분을 보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원과목과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정치화법 총 7과목 중에 3과목을 선택하여 2학년에 수강합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3학년에서 또 3과목을 선택하여 듣습니다. 예술을 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음악과 미술을 모두 수강하고 있습니다. 2학년이 되면 미술 창작과 음악 연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듣습니다. 일본어 원과 중국어 원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국어 교사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모든 학생들이 일본어를 듣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 일본어 2, 중국어 2, 한문 2 과목 중에 선택하여 듣습니다. 마지막에는 인공지능 기초, 공학 일반과 보건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중 인공지능 기초와 공학 일반은 우리 학교에서 처음 가르치기 시작하는 과목입니다. 미리 알아보고 또 박람회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탐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2, 3학년에 선택한 탐구 과목 중 사회와 과학을 각각 하나씩은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필수 학점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했던 필수 학점은 이렇게 있는데 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탐구 중 사회 하나, 과학 하나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설명회를 마치면 38쪽과 39쪽에 있는 워크시트를 작성해 보세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를 정하고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검색해보고 그에 따라 어떤 과목들을 들으면 좋을지 교과 설계를 해보세요. 이 자료를 가지고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과 상담하여 수강 신청을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44쪽부터 이어지는 챕터 3에는 우리 학교에 개설되는 선택 과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다만 교양교과에 있는 논리학, 교육학, 환경, 실용경제, 논술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과목들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뒤 챕터 4에는 대학 입시에 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책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선택 과목 박람회입니다. 선택 과목 박람회는 여러분이 선택하여 배울 과목에 대한 정보를 얻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택 과목 박람회는 2회고사가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하루 종일 진행합니다. 1교시에는 박람회를 준비하고 2교시와 3교시에는 선배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4, 5, 6교시에는 교과 컨설팅을 하고 7교시에는 수강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고 마무리합니다. 박람회는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는 선배와 선생님을 찾아가고 설명을 듣는 자리입니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안내에 따라 원하는 교실로 찾아갑니다. 멘토링과 컨설팅을 참여할 때마다 확인 도장을 받으며 이 도장의 개수로 출석을 확인합니다. 또한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 중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니 열심히 참여하기 바랍니다. 선배 멘토링은 여러분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이미 들은 3학년 선배가 그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선배 멘토링에는 정해진 시간표가 있습니다. 멘토링은 20분, 쉬는 시간은 10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4번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과목 4개를 골라 멘토링에 참여하며 4회 모두 참여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4, 5, 6교시에 진행되는 교사 컨설팅은 교과 담당 선생님이 직접 과목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교사 컨설팅은 정해진 시간표가 없습니다. 해당 시간 동안 자유롭게 다양한 교실들을 다니며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얻으면 됩니다. 이때 최소 6회의 컨설팅에 참여하고 도장을 받아야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다음으로는 수강 신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책자를 펴주세요. 박람회 날 7교시에는 수강 신청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날 실제로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40쪽과 42쪽을 먼저 체크하기 바랍니다. 40쪽에 보면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과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 여러분이 실제로 신청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2학년 과목이지만 계획하는 의미에서 3학년 과목까지 같이 체크해 보세요. 42쪽에는 수강 신청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체크리스트를 보고 앞서 설명한 조건들에 맞게 제대로 신청할 수 있을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기 전 40쪽과 42쪽을 미리 작성하고 담임 선생님과의 확인 후 수강 신청을 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책자로 점검을 한 후에는 실제로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는 박람회 날 다시 안내 예정입니다. 수강 신청 기간은 12일 7교시부터 12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수강 신청은 수요조사를 겸하는 수강 신청으로 수강 인원에 따라 신청한 과목이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 폐강된 과목은 다시 수강 신청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2학기에 수강 신청 변경 신청을 받으나 과목에 따라 변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명해야 할 내용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책자는 잃어버리지 말고 박람회 날 반드시 가져오기 바랍니다.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교육과정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서 선택하지 말고 자신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과정이나 수강 신청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삼척고 교육과정, 삼척고 수강 신청을 검색하여 질문방에 들어오기 바랍니다. 이 설명의 영상은 당분간 그대로 둘 예정이니 다시 보고 싶은 사람들은 담임 선생님께 링크를 받아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